안녕하세요, 브라이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동차 검사원 그리고 자동차 정비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또 비교도 해보고 제 경험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자동차 검사원을 10년가량 좀 했습니다. 이게 직업의 특성상 자동차 검사원하고 자동차 정비사,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지만 자동차과를 통해서 자동차 관련 계통을 통해서 여러 테크니션, 기술자들이 있는데 서로의 직업을 비교한다는 게 참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동차 검사원도 한 10년 해왔고 자동차 정비사로서 또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간의 어떤 하는 일, 그리고 얼마만큼의 어려운 게 있냐 또 그런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상황을 비교를 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두 직업 간에 어떻게 일을 하는지 또 비교 분석을 해보고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순전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므로 다른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다른 정비사분들, 자동차 검사원분들 다 상황에 따라서 그들의 일하는 조건에 따라서 또 어떤 위치에 따라서 다 생각하고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삶의 일부를 모습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에는 자동차 검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언제 생겼는지 제가 알 수는 없고요, 또한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곳 미국, 캐나다에서는 자동차 검사 제도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차체를 높인다든가 그 다음에 캥거루 대형 보조 범퍼를 단다든가, 그 다음에 어떤 튜닝을 한다든가, 흙기든지 백이든지 그런 튜닝을 한다든가, 각종 등화장치를 천정에 달든지 땅에 달든지 옆구리에 달든지 그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국은 자동차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주 자동차를 관리하고 자동차에 대해서 운행하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 법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누군가 신고를 하기도 하고, 또한 자동차 검사 때 불합격이 되기도 해요. 제가 오래돼서 시간이 가물가물하지만은 승용차는 4년, 자동차 새 차를 출고 나서 2년에 한 번, 그 다음에 화물차, 승합차는 1년에 한 번, 10년이 넘어가면 6개월에 한 번, 그 다음에 또 그런 자동차 관리법이 있어요. 관리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해야 되고, 또 검사를 하지 않으면은 최대 30만 원까지 벌금도 나오고, 번호판을 떼가는 강제 집행도 하고 그럽니다. 오래돼서 지금 법규는 가물가물하고, 제가 있었을 당시에도 배출가스 종합검사가 수도권으로부터 이렇게 대도시까지 확대가 됐었고요. 지금의 제가 듣기로는 제가 살았던 시골의 그런 도시까지도 다 확대가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검사원들의 하는 일은 자동차가 들어오면은 정기적으로 그 법규에 따라서,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주행장치라든가 성능장치, 안전장치, 그 다음에 제 자동차가 맞는지, 엔진이 맞는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배출가스가 매연이라든가 COHC, 낙스 같은 그런 게 배출가스가 규정 안에 들어오는지 그런 걸 측정하고, 이게 불합격 판정을 불합격과 합격의 판정을 나누고, 자동차 관리법과 대기환경 관리 보존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판정을 내려서 자동차 관리가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아주 중요한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도 합니다. 자, 그런데 자동차 제도가 이게 아주 옛날, 그러니까 97년 한 이전이거든요. 제가 97년부터 자동차 이게 정비업계에 뛰어들었어요. 자랑스러운 광주광역시에 있는 조선미공대학 자동차과를 졸업하고, 제가 그때 또 IMF가 터졌지 않습니까? 97년도에 아주 어려운 시기인데 일단 정비를 배워보자 하고 정비를 시작하러 갔는데, 그때 마침 또 이 자동차 검사 제도가, 그 이전에는 교통안전공단 직원만이 자동차 검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통안전공단에 직영검사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교통안전공단의 직영검사소 직원이 출장을 나가는 일반 정비공업사에서만 자동차 검사를 하게끔 돼 있었어요. 그것도 정해진 요일, 뭐 화수목이라든가 뭐 수목금 이렇게 일주일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토요일 하는 것도 아니고 딱 뭐 3일 정도 정해진 시간. 그러니까 차량 대수는 수만 대인데 자동차 검사할 수 있는 곳은 딱 그 한 군데뿐이고,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뭐 제가 살던 전라도 나주에도 그 수만 대의 차량들 중에서 자동차 검사를 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나주공업사라고. 그 교통안전공단 직원이 나와서 뭐 화수목 이렇게 3일 정도밖에 출장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저희 형님 차, 큰집 형님 차를 이렇게 검사하러 갔는데 보통 3시간씩 기다려요. 그리고 이게 약간만 뭐 세차를 차를 더럽게 해가지고 왔다, 혹은 약간만 뭐 면이 약간 초과된다든가 아니면 뭐 약간만 규정에 뭐가 이상이 있다든가 그러면 전부 막 불합격 시키고 이게 빠꾸를 시킵니다. 빠꾸가 일본말인데 불합격을 시키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자동차 검사 비용 외에 뒷돈을 줍니다. 검사비가 한 3, 4만 원 된다 그러면 만 원, 2만 원 이렇게 찔러줘야 검사가 아무런 이상 없이 통과되고 안 기다리고 그렇게 해주는 시대가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탈도 많고 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또한 뭐 불평 불만도 많고 비리도 많고, 그래서 또 아마 그 당시에 제가 이런 유튜브에 이런 비디오가 없기는 하지만은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에 아주 오랜 세월이에요. 97년 이전, 아주 90년대 중반 이전이니까 그런 분들은 진짜 교통안전공단 직원들은 아마 요거 어마어마하게 벌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출장 한번 나가면 월급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로 들어오는 돈이 한 하루에 뭐 출장 나가면 몇백 대씩 검사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뭐 진짜 거의 다 돈을 받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뒷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그 뒷돈 들어오는 것은 못 봤지만은 제가 차차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뭐 비리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국가 정부 차원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법 규정을 바꿉니다. 뭐냐면 교통안전공단에서만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동차 정비업계에서도 민간인 업자가 자동차를 검사할 수 있게끔 법을 개정이 돼요. 그게 뭐냐면 자동차 관리법을 바꿨는데 시설을 갖춘 자, 그러니까 검사에 필요한 각종 장비, 뭐 배출가스라든가 브레이크 테스터, 헤드라이트 테스터, 뭐 소음 측정기, 각종 장비가 다 있어요. 그 장비를 갖추고, 그 다음에 그 시설 규격, 크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자동차 검사원의 인력을 갖추면은 자동차 검사를 할 수 있게끔. 근데 그 당시에 자동차 검사원이 하려면 자동차 산업기사, 기사 정도에 있어야 돼요. 기능사는 아마 3년 이상 경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못했고, 그러는 찰나에 그 법이 97년도에 바뀌었고, 제가 97년도에 정비를 하러 그 시골 공업사에 정비를 시작했는데, 또 마침 또 IMF가 터지고 일이 좀 떨어지고 없었던 차에, 우리 그 당시에 사장님도 힘들어했던 차에 그 법이 바뀌니까 자동차 검사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각종 서류와 각종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그 당시 또 내가 그 자동차 검사원 기사 자격증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제가 검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검사원 교육을 갔다 오고, 또 그런 시설과 어떤 규정을 맞춰서 나라에 그 시청 도청에서 허가를 맡아서 제가 자동차 최초 광주 전남 제1호 자동차 검사원이 됩니다. 민간 검사원. 그러니까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밖에 없었는데 제가 최초의 1호 검사원이 돼요. 그래서 제가 검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가까이를 했고요. 제가 정비를 잠깐 하다가 사회생활을 막 하다가 검사원을 했기 때문에 진짜 얼마나 정비 뭐 기술도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폭넓은 경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자동차 검사원으로 거의 시작하다시피 했는데 얼마나 잘 했겠습니까? 말 그대로 뭐 책을 갖다 놓고 법 규칙
규정, 규칙, 책을 갖다 놓고 그거에 따라서 하나하나 뭐 젊음의 열기에 의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은 검사를 그렇게 시작하게 됐는데 이게 진짜 날이 갈수록 검사 대수가 늘어나요. 왜 그러냐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게 식상한 거예요. 이게 돈을 줘야 되고 뭐라 그럴까요? 검사 한 번 하러 가면 뭐 2-3시간, 4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뭐 까탈스럽게 하고 교통안전공단의 그 지정검사소에서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민간검사가 생기니까 이게 분배가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제가 일하던 지정검사소로 오게 되고 이게 가장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던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게 돈을 막 주기 시작해요. 제 옆구리에 찔려주고 막 책상에 던져놓고 이게 막 뿌리치죠. 이거 왜 그러냐고. 나는 그런 걸 경험해보지도 않았고 그런 일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게 아마 카센터 사장님들도 검사 대행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이 아주 일상화됐기 때문에 검사하러 가면은 10,000원, 20,000원 커피값은 이렇게 찔러줘야 된다는 그런 선입견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 초기에 그런 돈을 아무리 뿌리쳐도 놓고 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용돈은 좀 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그 전에 검사를 했던 그런 정비공업사에 대행하는 업자들 그리고 교통안전 있었던 사람들 돈을 안 먹었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먹었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 공업사만 검사를 시작한 게 아니라 뭐 5개월, 뭐 6개월, 뭐 1년 넘어가니까 여기저기 검사소가 어마어마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혼자 검사 라인을 타고 뭐 일부 검사라고 하면은 자동차 검사원들이 자동차 검사표가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뭐 차대 각자를 본다든가 원동기 형식을 확인하고 불법 개조 같은 거 있나 확인을 하고 안에 내부에 그 다음에 바깥에 또 안전장치, 주행장치 그런 걸 육안으로 다 검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2부 검사는 기계로 하는 거예요. 이 기계로 하는 것은 토인, 라이먼트를 간접적으로 측정하고 토인을 통해서 그 다음에 브레이크 제동력을 컴퓨터로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배출가스 검사, 내연 어떤 승용차 가솔린차는 배출가스 검사를 COHC 공기가역류 그 당시에는 그리고 뭐죠? 종합검사 배출가스 하는 데는 락스까지 그걸 배기가스를 통해서 이 차의 성능이 얼마만큼 유지되고 마력이 나오고 그런 것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게 자동차 검사원의 업무인데 그런 업무를 하루에 300대에서 400대씩 혼자 하려니까 어마어마하게 힘들죠. 바쁘고 정신없이 하다가 이게 뭐 1년이 가고 2년이 가니까 이제 다른 공업사들도 많이 생기니까 이게 나눠먹기예요. 진짜 검사도 치열하게 진짜 한 3-4년 넘어가면 이게 넘어가니까 각 공업사마다 검사소가 생기니까 이게 검사의 일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가 이제 경험을 쌓다 보니까 처음에 검사할 때는 뭐 한 차량 한 대 하는데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이제 검사의 노하우가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10분은 좀 빠르고 뭐래도 한 뭐 15분에서 뭐 그 전후에 차 한 대씩은 검사했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한 달에 뭐 3-400대 가다가 이제 대수가 점점 줄어드니까 한 반 정도까지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하루에 검사하는 대수가 진짜 한 15대에서 20대도 안 넘어가요. 그렇게 따지다 보면 시간이 한 15분에서 20분밖에 안 걸리는데 고작 일하는 시간이 한 서너 시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뭐 그보다 더 일이 없을 때는 뭐 2-3시간 이렇게 업무 시간도 있긴 한데 서류 작성의 시간도 있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동차 검사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남는 쪽쪽 이게 뭐죠? 정비도 좀 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은 종합검사라고 해서 자동차 검사소장 당연히 뭐 기사 이상의 자격증이 있어야 될 것이고 뭐 기능사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막 경력이 있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 자동차 검사를 할 때도 젊은 혈기
의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인지라 저도 뭐 양심적으로 못한 경우도 많이 있었고, 또 뭐 지금도 그런 분도 계시겠죠. 다 그렇진 않습니다. 다 양심적이진 않은데 그 당시에도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저 대학 친구도 바로 그 주변에 공업사에서도 검사원으로서도 일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느낀 것이 뭐냐면은 한국이라는 사회가 이게 돈 있고 빽이 있고 그러면은 불법을 자행해도 다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내가 불합격을 시켜도 다른 데로 가서 다 하고 그럽니다. 제가 일했던 데서 내가 못 해준다고 그러면은 옆에 있는, 제가 살았던 옆에 있는 SP 공업사, 나주 남편과 금천에 옆에 있는 중간에 있는 SP 공업사 미스터 박 사장님, 뭐 그런, 지금도 계시겠죠. 뭐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LPG차를 불법 구조 변경한 것도 해줘 버리고, 공업사가 작아서 버스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 없는 차들도 이 도장 한 방으로 검사해 줘 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세고 셌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없길 바랍니다. 자, 뭐 그건 그렇고, 자동차 검사원들이 다 그렇진 않습니다. 양심적으로 자기 자신의 양심을 걸고 최선을 다하시는 거, 또한 열심히 매연을 맡아가면서 열심히 하신 분들도 있어요. 또 가장 또 난해한 게, 어려운 게, 또 자동차 검사라는 게 배출가스가 계속 나오는 차들의 배출가스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했던 곳은 기아 협력업체라 다행히로 기아에서 준 매연 집진기, 매연을 빨아들이는 기계가 있어서 매연을 이렇게 빨아들이면서 배출가스도 측정을 해서 매연 측정할 때 이렇게 매연 이 기계 가스, 탄핵가루가 덜 나오기도 했고, 저는 이제 일하면서 이 기관지와 알레르기가 좀 심해졌어요. 매연을 하도 많이 마시니까, 오랜 세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게 방독면을 쓰고 자동차 검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아마 자동차 검사 하신 분도 더 안전하게, 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할 줄 압니다. 아마 자동차 검사원을 오래 하다 보면은 또 검사원들도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그들의 능숙한 손놀림과 두뇌 회전, 잔머리 등으로 약간 합격할 수 없는 것도 합격시켜 줄 수 있을 때가 있어요. 뭐 저도 그랬고, 뭔가 여운이 남는 말입니다. 아마 공간이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한국의 산업 현장에서 이 자동차 정비 하나로 먹고 사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마 한국에서는 자동차 검사 제도가 계속 있을 것 같고요. 자동차 검사가 제도가 있기 때문에 또 자동차 검사를 위해서 자동차를 관리하고 또 정비하는 정비사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자동차 검사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제가 또 어떻게 검사원이 됐는지, 또 검사가 어떻게 또 변천이 됐는지, 그런 것도 간략히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생긴다면 검사하면서 생긴 별의별 일 또 한번 얘기해드리고, 다음 편에서는 자동차 검사원을 하다가 제가 또 어떻게 자동차 정비사가 됐는지 그 얘기도 다음 편에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